안녕하세요. 저는 2023학년도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강의를 맡게 된 경민고등학교 교사 신재철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이 예전보다 줄어들었죠. 하지만 서울 소재 대학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은 학생부 교과전형보다 2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서울에 있는 선호도가 높은 15개 대학으로 압축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전형보다 3배 이상 많이 뽑는 전형입니다. 이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전히 학생들이 중시해야 될, 수시 지원에 있어서 중시해야 될 전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교과와 창체에서 배움과 성장을 통해서 발전해 나간 모습들을 학생부 등을 중심으로 한 서류와 그다음에 필요시 면접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해 나가는 전형입니다. 특히 학생부에 드러난 강점들을 보완하고 응집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평가자들로 하여금 매력 있게 보이고 어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는 상당히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대입 진학에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작년부터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자기소개서 제출을 하는 대학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지역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고려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여대 등의 이런 대학들이 작년에 자소서 제출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이어서 이화여대, 세종대, 그다음에 숙명여대, 서울과기대와 같은 대학들 역시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인데요. 자소서 제출을 폐지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기 인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요. 인천대, 인하대, 차이과대, 평택대 등이 자소서 제출을 올해 새로이 폐지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소서 제출은 수험생들에게 상당히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그 작업인 거죠. 자소서 자체를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고단하기도 하지만 수험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만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수능, 내신 성적, 그다음에 활동 수준 여러 가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교과, 논술, 그다음에 종합전형, 심지어는 정시전형까지 합리적으로 조합해서 지원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시간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는 자소서 제출은 학생들에게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많은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이 자소서 제출을 폐지하면서 학생들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 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커졌다는 거죠. 이를 달리 얘기하면 자소서 미제출 대학으로의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그 빈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이를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요. 자소서 제출을 하는 대학의 경쟁이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서울대나 연세대와 같은 전통적으로 선호도가 극강의 수준인 대학들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대학들에서는 예전과 다른 경쟁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입시는 생물이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여튼 간에 이처럼 자소서를 둘러싼 입시 환경의 변화, 그리고 그 자소서가 지니는 여러분들의 매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러한 가치 때문에 자소서는 올해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매우 유의미하고 유용한 여러분의 진학을 결정짓는 영향력 있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소서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작년부터 최대 4문항에서 3문항, 그리고 글자수, 입력 글자 수는 최대 3,100자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대교협에서 제시한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항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1, 2번은 공통 문항인 거죠. 그리고 3번은 없는 대학들도 많지만
대학별 자율문항, 특히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을 중심으로 대학별 자율문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잠시 읽어보면요. 1, 2번 공통문항 중에 1번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해서 1500자 이내.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돼서 학업 역량과 활동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세요. 띄어쓰기 포함해서 800자 내외인 거죠. 이내인 거죠. 자, 여기서는 결국에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학교 활동을 통해서 드러난 공동체 역량, 협력성, 사회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시된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대학별로 자율문항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자,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각각의 문항이 지니는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1번, 문항 1번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합성을 평가자가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문항 2번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의 공동체 역량 또는 협력성 또는 사회성, 즉 인성적인 요소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문항 3번은요, 크게 4가지로 대학들이 물어보고 있는데 이 4가지를 다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4가지 중에서 2개 내지 3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지원 동기 하나만 물어봅니다. 즉, 하지만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2개에서 3개 정도의 그 요소들을 조합해서 물어보죠. 그 요소들은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진로 계획, 그리고 노력 과정과 관련된 겁니다. 지원 동기, 그리고 노력 과정, 이런 것들, 즉 노력 과정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이 학과 이 모집 단위를 지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노력한 것들이 무엇이냐, 즉 과거에 대한 물음이라면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 같은 경우에는 너가 대학 들어와서 과연 어떻게 공부할 건데,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항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각각의 문항 1번, 2번, 그리고 대학별로 있고 없고, 즉 있고 없는 자율문항인 문항 3번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문항별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각각의 문항별 내용에 맞는 그러한 사항들을 지금 여러분들의 각각 문항에 맞는 활동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나온 역량과 자질, 태도 변화 등을 잘 드러내는 것이 자소서의 가치와 역할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3번 문항을 말씀드렸죠? 자,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대학마다 조금 4가지 요소,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진로 계획, 노력 과정, 이 4가지를 조합해서 차이가 있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을 물어보는 서울시립대와 같은 학교,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진로 계획, 노력 과정을 함께 물어보는 가천대 의학학과 같은 모집 단위들,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진로 계획, 장래희망, 그리고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을 조합해서 물어보는 대학, 백석대와 같은 대학들. 자, 그 다음에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진로 계획을 함께 조합해서 물어보는 대학들. 그 다음에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을 물어보는 삼육대와 같은 대학들. 대학마다 약간의 조합의 차이를 보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셔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경희대, 유니스트, 동국대, 연세대는 지원 동기와 노력 과정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다른 학교들, 일반적인 다른 학교들과 차이가 있는 학교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에 자신에게 영향을 준 책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중앙대는 추가적으로 학생부 기재 내용 중에서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3번 자율문항에 쓰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 디지스트, 포스텍, 켄텍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약간 특색 있는 자율문항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지원하시게 될 때 좀 더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요. 대입에 있어서 자기소개서는 어떤 의미와 특성을 지니는지 그것부터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자, 대입 자기소개라는 것은 첫 번째, 지원대학의 학과에 걸맞는 본인의 역량 또는 자질, 태도, 인성 등의 형성 및 발전 과정, 즉 성장 과정을 본인만의 스토리로 표현한 서류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를 대학과의 장기 또는 평생 동행 동반을 위한 제안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일시적인 동행이 아니라 장기 평생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없죠.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을 해야 오랜 기간 결혼과 같은 동행, 동반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사랑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특성, 살아온 방식, 그다음에 성장 과정, 이 모든 것을 알려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고, 그를 바탕으로 그 있는 모습을 존중하고 수용하고 배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 대학의 교육과정, 대학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자질, 그 대학의 특성, 이런 것들을 알려고 애쓴 걸 바탕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자기소개서에 드러난다면 대학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대학의 학과에 오려고 하는 애정과 열정이 충만하다고 분명히 느낄 겁니다. 근데 사랑만 한다고 결혼과 같은 동행, 동반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예, 함께 동행하기 위한 요구 조건이 있죠. 그것은 능력, 가치관과 같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충분한 학과 탐색, 진로 탐색을 통해서 자신이 설정한 계획과 활동들을 깊이 있고 넓게 연마하고 배워가는 모습들, 남다른 방식으로 자기주도적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결과를 보여주면 그 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과정을 보여주면 대학의 평가자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을 거고 또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의 퍼즐이자 나침반입니다. 자, 학생부에는요, 여러분들의 선생님들께서 정성 들여 써주신 여러분들의 강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글자 수, 입력 제한 등등의 이유로 그 학생부에는 여러분들이 해온 활동의 결과 위주,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과정을 통해서 조금 부족하나마 과정들이 기록이 돼 있죠. 자, 여러분들 그 학생부에 드러나 있지 않은 그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과 관련된 과정과 변화의 모습들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들과 서로 합이 맞는 퍼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자소서입니다. 즉,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을 소재로 토대로 써야 된다라는 그러한 요구사항과 맞닿는 것인데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학생분의 강점 관련 흩어진 여러 활동들을 하나로 응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생부에는 여러 선생님들이 써주신 여러분들의 활동과 강점들이 여기저기 진로, 자율, 그 다음에 교과 세특 등등 행특 등등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특성들에 또는 강점들에 대해서 하나로 모아줘서 평가자들에게 좀 더 강렬하고 임팩트 있게 제시하는 서류다. 그리고요, 대부분의 대학 입학사정관님들께서는 보통 자소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학생부를 읽습니다. 자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강점과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에 그 뒷받침될 만한 과정이 있다라고 보여줘서 그분들에게 인식과 이미지를 심어준다면 그분들은 그것을 갖고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더욱더 집중 있게 그리고 의미를 갖고서 읽게 되실 거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대로 파악해내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소서는 활자로 이루어진 서류죠. 활자로 이루어진 서류는 결국 읽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읽는 사람을 고려한 글, 그것은 글 쓰는 사람의 기본 자세죠. 즉, 독자, 입학사정관과 교수, 우리 교수님은 여러분이 평가에 들어올 땐 위촉사정관님이라고 하시는데요. 독자를 고려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여러분, 자소서 쓰실 때 내 자소서를 누가 읽는가를 꼭 유념하시면서 쓰시는 거, 더 좋은 자소서, 평가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자소서로 다가서게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요, 조금 더 글의 서두에서부터
여러분들의 특성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두 갈씩,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그 두 갈씩 서두에서 강조됐던 것들을 글의 말미에서, 글의 끝부분에서 좀 더 심화 발전된 다른 표현으로 보여주는 양괄식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글이 문장이 길면 집중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활동을 해도 문장들이 길고 그 다음에 군더더기가 많으면 평가자들은 여러분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간결한 문장, 그 다음에 매끄러운 연결로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입 자기소개서의 그 의미와 그 문항의 구성을 보여드렸는데요. 즉 자기소개서는 여러 활동들을 문항에 맞게 그 활동들을 수행하는 과정과 결과, 그 다음에 지원하는 전공,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런 과정과 결과들이 학과와 대학에 적합해야 되고 학생부와 퍼즐 또는 나침판의 관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읽는 사람을 고려하는 서류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됩니다. 근데 읽는 이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럼 읽는 이는 정확히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의 서류를 평가하시는 입학사정관님들은 크게 전임사정관, 입학사정관 업무만 전담하시는 전임사정관과 평상시에는 대학생들을 가르치시다가 여러분들 선발하는 시기에 사정관으로서 대학에 공식적인 부탁을 받는, 즉 위촉이라고 하죠. 위촉을 받는 위촉사정관님들이 계십니다. 자, 이 전임사정관님들 같은 경우도 교수님은 아니시지만 보통 교육학 석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오랜 기간 교육과 학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계시죠.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굳건한 교육관, 즉 교육에는요 가장 핵심은 변화와 성장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변화와 성장에 대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인재상이라고 하면 결국은 그 해당 전공,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과 자질, 학업 역량과 전공적 자질, 기반 자질,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보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무엇을 써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전공 분야에서의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논문이라 하면 글의 논리성이 극절정에 달해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매끄럽게 연결하라 그랬죠. 말에 문장과 문장, 글과 글의 앞뒤가 맞고 구체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되고, 자,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써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자기소개서 특징들을 이해하고 의미를 이해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글을 바탕으로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건지 일단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스타C의 원칙에 입각해서 글을 쓰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일반적인 틀이고요. 꼭 이 틀에 딱딱 맞춰서 써야 된다, 그것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가이드로서 제시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 스타C가 뭐의 약자냐? S는 situation, 즉 상황, 활동이 일어나는 상황 또는 활동 그 자체, 즉 소재인 거죠. 자소서에 쓸 생기분의 소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 T, 태스크의 약자입니다. 과제죠. 그 다음에 A는 액션,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잘 드러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액션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른 변화, 그리고 변화에 따른 깨달음이 있어야죠. 이를 다시 한번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S, 즉 소재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업과 창체, 교과 수업과 창체에서 학교, 선생님, 공동체, 그리고 지원자 스스로가 마련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은 가능한 한 짧게, 이것이 길거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면 자기소개서가 없어집니다. 우리소개서만 남아요. 대학의 평가자들은 여러분 개인의 역량과 자질, 태도를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태스크는요, 그 활동 속에서, 소재 속에서 스스로가 발생시킨 동기, 지적 호기심, 과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활동
수행에 있어서 주어지는 역할 아니면 활동 자체의 개인적인 난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쓸 때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러한 자신에게 과제가 주어지면 다음은 A로 넘어갑니다. 즉 액션이죠. 즉 지적 과제, 호기심, 난관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 해결 및 탐구 방법과 과정이죠. 탐구와 해결의 과정이 점점 확장되고 연계되고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로 수단으로는 비교, 분석, 독서, 실험, 응용 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수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교과 간, 그 다음에 창체와 연계를 통한 탐구, 해결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교과 내에서도 앞에서 배웠던 개념과 원리를 뒤에서 배운 배움과 연계해서 접근해 간다. 아, 이 학생은 그냥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아닌 거죠. 대학은 공부하는 학생들을 뽑는 것입니다. 자기주도적으로요.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자기주도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이러한 과정의 모습들이 조금 더 진취적으로 자기가 더 알고자 하는 목표,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좀 더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도전적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그러한 도전적으로 접근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안들을 다양한 지식과 경험과 사실과 정보를 조화롭게 결합하는 융합, 그 융합은 결국 창의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창의적인 모습들, 그리고 함께 공부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협력적인 접근의 과정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에 본인이 얻어낸 견해, 지식, 깨달음, 발견, 성과, 심지어 후속 활동까지 결과에 기술될 수 있고요. 이러한 견해나 지식으로부터 자기가 성찰을 통해서 좀 더 깊게 알게 된 점, 깨달은 점 등을 기술해 주시는 것, 그리고 자신의 태도나 사고의 변화 등을 기술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C, 체인지, 변화에 해당됩니다. 특히 배운 점 또는 깨달은 점 쓸 때 제발 뿌듯하다, 새롭다, 놀라웠다, 그런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해 주십시오. 이것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여러분들께서 설명해 주시고 표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스타 C의 요소들은 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지는데요. 꼭 이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과정이 있은 다음에 또 새로운 과제가 나올 수 있고요. 과정 다음에 곧바로 변화가 나올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결국에는 각 문항별로 특히 1번 같은 경우에 최대한 2개 내지 3개, 3개도 솔직히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지금 1500자로 글자 수가 제한된 상태에는 여러분들의 액션을 보여주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여튼간에 2개 정도를 쓴다고 가정하고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1개 정도의 소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고 했을 때, 자, 이런 것들은 결국 다음에 원칙들을 유념하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표현해 줘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갈씩과 양갈씩, 으로 표현하면 읽는 사람이 좀 더 궁금하고 좀 보다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 위주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자소서에 전언이란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전언이란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것이 치명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글자 수도 제한되어 있는데 전언이란 표현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충분한 정보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가 쓰는 자기소개서인지 평가자들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리고와 같은 연결어는 사용하는 것을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이 언제나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만 쓰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간결하게 문장이 나가다 보면 읽는 사람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보다 길어질 수 있죠.
그래서 짧게 가다가 길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완급의 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 긴 문장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긴 문장은 남발하시면 읽는 사람이 여러분의 글을 읽다가 길을 읽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남다른 나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넘버원보다는요, 온리원을 뽑는 전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온리원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보다 남다른 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고등학생이 남다른 나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이 네 번째, 자기주도성을 잘 보여주면 됩니다. 즉, 자기주도성, 뚜렷한 개선과 배움, 탐구의 목표를 갖고 도전적, 창의적, 협력적으로 접근하는 것. 이를 통해서 넓고 깊은 공부를 해나가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성이 드러나는 거고요. 이 자기주도성을 드러낼 때 여러분들은 정말 남다른 나, 정말 남다른 나의 자기소개서를 평가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논리에 상당히 민감하신 분들이 평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기와 방법과 태도를 포함한 과정, 이에 따른 결과, 배운 점, 변화 등을 기승전결의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순서가 언제나 천편일률적으로 그대로 흐르는 것은 아니다. 조금 더 유연한 사고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에 대한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다섯 번째인데, 우리 학생들이 많이 범하는 그 실수인데요. 여러분들 실패나 오류 숨기려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 학생도 인간입니다. 성인인 선생님이나 많은 분들도 어른이 돼서도 실수를 많이 하지요. 학생이면 당연히 실패나 오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패나 오류를 숨기지 말고 그것이 자신의 강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그것을 드러내고, 단 거기서 드러내는 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드러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과 결과 등을 보여주면 이 학생의 발전 가능성을 더욱더 평가자들은 깊게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자기소개서 이제 작성하는 순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무엇보다 학생부 여러 번 정독해야 됩니다. 즉 학생부를 파헤치는 거죠. 의미 있는 교과 창체 활동과 관련된 강점을 목록화하실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이를 토대로 자신의 지원학과와 학교의 특성 및 인재상을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앞서서 여러분들이 지원학과 및 그 대학의 인재상과 별도로 먼저 해왔던 가능한 한 많은 강점들을 세 번째, 그 강점의 목록으로부터 두 번째에서 확인했던 지원학과 관련 요구, 역량, 자질, 태도와 관련된 활동들을 찾아서 매칭하는 거죠. 네 번째는요, 이를 토대로 결국에는 지원학과와 관련된 그러한 강점들을 어떤 문항에 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아웃라인을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끝나면 이제부터 초안, 자소서 초안을 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거침없이 초안을 써 내려가셔야 되죠. 자, 우리가 초안을 쓸 때 글자수 제한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 글자수 제한에 얽매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드러낼 수 있는 강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수 제한에 처음부터 얽매이다 보면 글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편한 마음으로 분량보다 많이 쓴다라는 생각으로 쓰시면 나중에 여섯 번째, 편집 및 교정, 퇴고가 뭔지 아시죠? 글을 다듬고 고치는 작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옥석들을 놓치지 않고 잘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자, 학생부에 자율부터 행동특성 및 종합응용까지 여러 항목들이 있죠. 이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활동들을 잘 목록화시키고 그 다음에 지원학과에서 요구하는 역량, 태도, 강점에 맞춰서 잘 선별해 주시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걸 할 때마다 이건 어디까지나 또 시험이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요구하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공동체 역량에 어느 쪽에 더욱더
이 활동들과 강점들이 맞는지를 판단해 나가시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이 보여드리는 양식에 각 항목별로 활동, 강점, 그리고 약점도 나올 수 있죠. 약점은 실패나 오류처럼 극복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자, 한 항목별로 여러 활동, 여러 강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술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대학과 학과의 인지상이 무엇인지를 매칭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강점이 있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하나의 활동에는 강점이 하나가 매칭될 수도 있고 강점이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강점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독서 활동을 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자기주도성이라는 강점이 나오기도 하지만 맥락적 글읽기 능력이라는 또 다른 강점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활동 하나에 강점 하나가 매칭된다는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학생부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활동들로부터 하나의 강점을 보여줄 수도 있다. 예, 자소서가 바로 이런 것들을 응집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강점을 표현하기 위한 역량, 자질, 태도. 자, 역량, 자질, 태도 측면에서 강점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활동에서 이걸 잘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 여러 범주별로 그 관련된 강점을 표현할 수 있는 용어들을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강점 용어를 또 강점을 표현하기 위한 것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제시한 거니까요. 이것만은 정답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어 의사소통 측면, 자, 그리고 사고 측면, 그리고 문제 해결 측면, 자, 그리고 성향, 인성, 공동체 역량 측면에 여러분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용어들을 이렇게 제시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파헤치기 활동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제가 실제로 그 자소서 작성 지도를 했던 학생인데요. 자, 여기 보시죠. 자, 영문 문제 발간이라는 활동이 있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동아리원별 특성에 맞는 역할을 배분했다. 이거 뭐죠? 아까 그 용어를 찾거나 아니면 본인이 만들어내거나 역할 배분 능력이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동아리원들에게 영문 문집을 만들면서 손수 교정을 해주는 헌신성이 돋보인다. 선생님께서 그냥 강점 용어 학생부에 써주셨어요. 예, 헌신성. 그다음에 코퍼스 프로그램, 이게 언어 및 문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코퍼스 프로그램을 검토 교정에 활용하며 동아리원들의 영어 표현 적절성을 높이는 ICT 활용 능력이 돋보여요. ICT 활용 능력이죠. 예, 또 다른 활동이 있습니다. 학생부 내에요. 자, 영어 원서 How to talk to 어쩌고 저쩌고를 읽었고 몰입적 독서를 했다. 자, 이건 어떻게 표현하죠? 영어 원서를 읽을 정도면 외국어 역량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의사소통에는 서로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성숙한 가치관이 있다. 즉 타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활동에서도 여러분들이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과 같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또 다른 역량들을 추출해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또 이 학생의 학생부 다른 부분들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진로 활동입니다. 자, 진로 활동 첫 번째, 영어 자료를 자연스럽게 활용한다. 자, 그럼 이거 뭐죠? 예, 영어 자료 활용 능력이죠. 예,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영미권 문화에 관심을 두고 샬럿 브론테의 저작을 읽은 후 에밀리 브론테 자매죠. 예, 폭풍의 언덕을 찾아 읽었다. 그리고 찰스 디킨스의 책을 읽고 한 권 읽고 또 다른 찰스 디킨스의 책을 읽었다. 자, 영미권 문화에 대한 관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독서에 대한 탐구, 영어 독서 및 탐구에 대한 열의가 있다는 강점들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 활동 2에서도 중국 문화와 발표력 비교 분석력이라는 그러한 강점들을 파악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학생부에서 여러분들의 강점을 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한번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시면 되는데, 예, 이 교과 세트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서도 이 학생은 외국어 역량, 영미권 사회문화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문법 활용 능력, ICT 활용 능력 이런 등의 강점이 파악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점을 파악하게 되면 이 학생처럼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선생님들이 인정한 강점들이 모아지겠죠. 그것들이 결국에는 자소서의 소재가, 그 강점들을 지닌 활동들이 자소서의 소재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또 여러분들은 선별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이 진로 영어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어. 예, 중국어에서도 다음과 같은 강점들이 각각의 활동별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 외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강점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원대학 및 학과를 파헤치는 작업도 필요하다.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대학별 전공 안내서, 즉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들 들어가면 정말 여러분들이 읽기 쉽고 자세한 전공에 대한 안내를 해준 전공 안내서가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라든가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등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맞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맞추어서 정리, 기록을 해나가시는 것. 그러면서 결국에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강점을 지닌 소재들을 정리하는 게 상당히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 입학처 들어가시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대학 전공 안내서가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항별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문항 1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자, 문항 1번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학업 역량과 또는 전공적 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소재는 2개 내외로 적어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개 쓴다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근데 분명히 자신의 강점 잘 드러나야죠. 1개 쓴다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자신의 강점이 효과적으로 임팩트로 드러나야 되죠. 근데 가장 경험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은 2개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항 1번에서는요, 고등학교 시절에 지원 전공과 관련된 학업 노력, 역량, 소양, 자세,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야 되는데요. 교과 수업 활동은 필히 포함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학교 생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과 수업이니까요. 예, 거기서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생활 과연 어떻게 했지? 어디서 한 거지? 그런 의구심을 평가자로부터 자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교과 수업 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시작 부분에서 언급하면 무난한데요. 우리 학생 지원자마다 개인마다 사정과 여건이 다르죠. 중간에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매끄럽고 임팩트 있게 전달 강조가 된다 그러면 예, 그것도 무방합니다. 자, 2번째,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오류죠. 학습 방법 및 전략 개선에 의해서 성적 상승이 됐다는 언급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내가 수학 성적이 안 좋았는데 수학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문제풀이 방식이라든가 암기 방식, 학습 방식을 올려서 성적이 올랐다. 예, 대학의 평가자들은 문항 1번에서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적과 관련된 것들은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교과 성적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필고사 성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 1번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자기주도성에 기반한 진취적, 창의적, 협력적으로 넓고 깊게 탐구하고 공부하고 협력하는 모습들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자소서 작성 방법 염두에 두시면서 이 1번을 써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 학생부 주인인 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실제로 서울대 지역균형, 연세대 활동 우수형, 그리고 다른 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합격한 학생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첫 문장 보시면 입학 때부터 영어 수업에서 영어 독서로 영미권 사회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지금 하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영어 자료를 통해서 영미권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흥미로웠다는 얘기를 할 거고,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들은 그것과 관련되는 내용을 과정과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하다 보니까 개인적 독서는 이해가 힘들어서 함께하는 독서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영어 독서 동아리에서 원서 읽기와 토의 활동을 전개했다. 즉, 시츄에이션, 소재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아까 앞서서 학생부에서 보셨죠? 예, 유명 앵커의 How to Talk to Anyone 블라블라 하는 책을 함께 읽으면서 읽어나갔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책 속 난해한 내용. 미국 사람들 대화 상대에게 브루클린 출신을 밝힌다는 내용. 이것이 자신이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것을 왜 이런 언급이 나왔을까를 그 동아리원들과 맥락을 살핀 토의를 한 거죠. 즉, 액션 1번, 즉 첫 번째 액션,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 그것이 결국에는 약점을 드러내는 태도인데 왜 브루클린 출신이 약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호기심을 가진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두 번째 더 발전된 액션을 보여줍니다. 도서 월트 휘트먼의 작품에 나타난 고유한 장소성을 찾아 읽은 거죠. 그래서 브루클린 역사를 조사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브루클린은 오랫동안 위험한 동네로 인식되었다라는 지식,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것을 다시 한번 성찰해서 사회의 문화적 배경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깨달음, 즉 C, 체인지, 변화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R과 C로 구분했지만 R과 C, 즉 지식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배운 점이고요. 그래서 견해라는 것도 알고 보면 깨달은 점이잖아요. 두 개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학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후속 활동이 나옵니다. 자, 영어 자료로 세상을 배웠던 즐거움은 직접 제작하고자 하는 욕구로 이어졌고요. 그것을 진로 영어 수업 영어 동화책 제작 활동에서 이라는 새로운 소재를 끌고 오고 거기서 중국인 혐오 표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는 과제를 생성해서 이를 토대로 왜곡된 인식을 그려내는 시도, 과정으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그부들의 타문화 이해를 도왔다는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즉,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세계인들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넓혀 나갔다. 자,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즉 외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즐겁다라는 얘기죠. 앞서서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다르게 심화 발전된 표현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즉 양괄식인 거죠. 근데 양괄식은 여유가 되면 하시면 좋다. 꼭 양괄식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다. 자소서는 좋은 글을 만들어내지만 어떤 틀이나 규칙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여러분들의 강점을 드러낼 수 없다, 드러내기 어렵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건 이제 자연계열 학생입니다. 예, 교대를 간 학생인데요. 이 학생도 처음에 자신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처음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을 처음부터 제시하고 있죠. 다양한 시각과 경로로 과학을 즐기는 데 기여하는 초등교사가 되고 싶다. 본인이 그렇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느냐 궁금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자, 소재가 나옵니다. 2학년 양수발전소 현장 체험이죠. 이때 축전기 정류장 용량의 한계를 아는데 자기가 물리를 선택하지 못해서 결국엔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굴하지 않고 전지의 과학과 같은 책을 찾아보고 물리 선생님을 주기적으로 찾아보면서, 즉 조언과 독서라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갔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만나는 거죠. 자, 새로운 소재, 새로운 활동, 즉 증기압력 측정과 끓는 점에 관한 화학 수업 시간의 실험이라는 소재가 제시되는 겁니다. 3번 실험했더니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축전기 관련해서 난제를 해결한 경험을 상기하면서 조언들과 방과후에 남아 다양한 관점에서 실험에 접근했다. 액션 들어가는 거죠. 문제가 나오고 액션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액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실험 용기 2개의 물 사이의 온도차, 응결된 물방울이란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서 자신이 관찰했다라는 두 번째 과정, 액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도를 고르게 하는 자석 적기를 이용해서 새로운 실험 환경을 조성했다는 세 번째 과정 제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랬더니 수증기량이 양수값으로 산출되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일시정지 버튼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이 학생들이 후속 활동을 뭐하고 어떻게 어떻게 배우고 변화를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2번 문항 갈게요. 자,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역량 또는 사회성 협력성을 알고자 하는 문항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항 2번 같은 경우에는요, 깊이 있는 공동체적 활동 및 경험을 기술해야 되고 남다르고 구체적인 공동체적 삶의 배움을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리더십 얘기하면 많은 학생들이 리더십 하면 소통 잘해야 되고 섬기는 것이다. 예, 상당히 중요한 가치죠. 그런데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쓰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정말 리더십을 쓰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리더십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주체적인 해석과 주체적인 경험을 구체적으로 써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은요, 공부하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 역량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학업 및 지적 탐구 활동 중에서 이런 공동체 역량을 나타내는 것도 괜찮다.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함께 공부할 줄 아는 학생임을 직간접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 2번도 자소서 작성 방법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문항 2번도요,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학생도 처음에 대립을 협력으로 바꾸는 의사소통 방법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의 이에 따른 상황과 그 다음에 난제,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협력적이고요, 지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창의적인 결과물, 그리고 그에 따른 자기 성찰을 통한 대립을 협력으로 바꾸는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자신의 깊이 있는 깨달음이 요 밑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항 3번. 문항 3번은 대학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크게 포인트는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항 3번 보시면요, 지원 동기, 즉 나의 진로가 무엇이고 그와 관련된 강점, 그리고 그 진로를 실현하는데 당신의 전공이 왜 궁합이 맞는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가 고등학교에서 무슨 공부, 무슨 활동을 했는지 언급이 돼야 되고요. 학업계획 및 진로계획은 제가 앞서 말씀드려도 미래에 관련된 언급이랬죠. 무슨 대학 공부를 하고 졸업 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전문가로 나아갈 것인지 자신의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전공 안내서 찾아보라고 말씀드렸듯이 모집 단위의 특성, 학과의 특성에 대한 세심한 탐색과 이해가 선결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께 지금 여기에 제시된 건 앞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 이 문항 3번도 여러분들께서 이 사례를 보시면 예, 실제로 이 학생이 말하고자 하는 바, 그리고 자신의 지원 동기와 관련돼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예, 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와 노력 과정만을 물어보는 학교였거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학생이 넓고 깊게 자신의 역량을 길러가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작성이 되게 되면 매번 한 번씩 마칠 때마다, 예를 들어 10번의 자기소개서를 고쳤다 그러면 매번 끝마칠 때마다 여러분들 요 사항들을 점검해 주세요. 자, 최종적인 자소서 완성본이 나올 때도 점검해야 되지만, 자, 1회씩 끝날 때마다도 봐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소재가 학생부에 기재된 소재인지, 자, 그 다음에 지원대학 학과 및 문항 특성에 적합한 강점과 형성 과정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논리적 맥락적으로 매끄러운 전개인지, 이런 것들을 꼭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오탈자 조심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기재금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혹시 들어가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타 대학명이나 타 모집단위명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학생들이 하나의 자소서를 갖고서 6개의 학교를
6개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죠. 다수의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제가 경희대를 지원했는데 갑자기 그 성균관대에 경희대에 유능한 인재가 되고 싶다. 이러한 실수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요, 분량이 미달하고 있는지. 자, 1500자, 800자 웬만하면 그 요구하는 분량에 맞춰 주십시오. 예, 사랑한다는 작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자기소개서의 기재금지 항목이 있는데요. 공인어학 성적, 수학, 과학, 외국어 관련된 교회 대회 수상 실적은 일체 적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 제시된 것 외에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명이 명시된 교회 각종 대회에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요 앞서서 말씀드린 건 0점 처리가 되는 것들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친인척 정보,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간 경우 불이익 처리가 될 수 있다. 감점 등의 불이익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당부사항 드리겠습니다. 작성 초기에 합격생 자소서 읽어보고 싶죠. 예, 읽어보시되 자소서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되고, 절대 이것이 그 합격생의 자소서가 절대 법이고 절대 법칙이라는 그러한 신봉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단한 퇴고를 하세요. 퇴고는 글을 다듬고 고쳐나가는 거죠. 예, 끊임없이 고치십니다. 고치시면서 내용과 그 다음에 형식 등을 고치시면서 여러분들 글이 좋아지는 거, 좀 더 평가자에게 가까워질 수 있는 자소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퇴고 작성 등의 과정을 할 때 여러분들 첨삭 요청 드릴 수 있죠. 근데 첨삭 요청 드릴 분은 많아야 1명 내에서 2명.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학문과 관련된 교과적 개념이 필요하면 관련 교과 선생님들에게 요청 드릴 수 있죠. 이거 외에 자소서 첨삭 쇼핑이라듯이 여러 선생님이나 여러 어른이나 심지어 사교육에 이런 컨설팅을 첨삭을 요청하게 되면 자소서에는 여러분이 없고 모자이크만 남습니다. 여러분들을 평가자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서 접수 마감일과 자소서 제출 기한의 차이를 좀 확인해 주세요. 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보통 하루, 길게는 일주일, 이렇게 대학들이 원서 접수되고 나서 자소서 제출 기한에 대한 여유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집 요강들을 통해서 세심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소서를 통한 여러분들 꿈의 실현의 과정을 잘 밟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